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이동욱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목균형표 목표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강의가 네 번째 시간까지 달려왔는데요. 목표치 분석법을 조금 말씀드리고 난 뒤에 다시 기존의 각 선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심화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름 유용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이제 목표치 분석법 잡는 방법을 수준론이라고도 하는데 일목 원전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고요. 일본의 이 사사키 데노부시 책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용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균형표를 보는 방법 자체가 어떤 기간에 있어서의 중심점과의 관계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자꾸 시간 이야기나 중심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막 무턱대고 잡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가격 예측도 중심점을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의 중심점은 사실은 각 파동의 고점, 저점, 정점을 일단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값도 있긴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이 아니고 예측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상은 균형표에서는 그냥 막연한 상상, 얼마 가겠지, 뭐 오르겠지, 이런 것을 예상이라고 하고요. 엄격한 도구, 기준, 설정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간다, 오르겠다, 내리겠다. 그럼 얼마를 갈까? 이런 것을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측치를 고집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 이 기술적 분석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자기 부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데 또 기술적 분석이나 기법에 대해서 여러 인터넷에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다 보면 너무 확신을 심어주거나 확언들을 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공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그 어떤 기법이든 이거는 확률적인 것이고요. 딱 들어맞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 유용성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론이라면 실전에 쓸 수는 있는데 너무 이것에 고집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기법은 고점과 저점 목표치를 무조건 잡아냅니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집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황이 안 되는데, 시세가 상황이 안 되는데 목표치가 얼마가 나왔다고 했을 때 무조건 저기 갈 거야. 그러면서 그냥 시세가 이미 꺾여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건 안 된다는 이런 것이고요. 너무 구애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측치에 미달하거나 조금 더 가더라도 그것과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만으로,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응용 개선치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컨대 이런 것이죠. 이번에 좀 미달했는데 그 다음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가격은 좀 미달이지만 시간을 채웠는가? 이런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나옵니다만, 목표치는 한치의 오차 없이 달성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애초에 명토박아 놨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목표치에 정확하게 달성되면 그만큼 시장이 이제 전환할 확률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알아도 좋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쭉 원전을 오래 읽으면서 의역을 좀 하자면, 한참 지난 뒤에 알면 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처 내가 몰랐거나,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치가 한, 둘, 셋, 1, 2, 3단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면서 시장 조건이 확 변하고, 그러면 방금 달성했던 그 자리가 결국 이번은 고점으로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하나만 더 드리자면,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외부에 있는 백미러라고 하죠. 이걸 보면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물은 거울에 비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조금 옆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좀 넓게 위해서 볼거울처럼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좀 거리감이 좀 있다 싶어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더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나온 유명한 기술적 분석책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적 궁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강의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제가 꼭 들어맞는 걸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투자 성공한 사람들이 글을 보거나 자료를 보거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를 해보면 그것은 그렇게 가깝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는 없죠. 누군가는 거기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 노력 이런 거 물론 필요는 한데 그 프로는 일목요연의 원진은 그런 말이 납니다. 프로는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고 아마추어는 번 것만 이야기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 서양의 기술적 분석에서도 책에도 보면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잘 못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 실패한 부분들을 극복하는 노력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강의를 하면서도 서두에서처럼 너무 이게 뭐 소용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균형표의 특징이 우리가 패러다임의 변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차트에서 주로 상승과 하락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주가의 실시의 갭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가격에 사실 집중을 하죠. 세로축. 그런데 균형표는 가격보다는 시간, 요 가로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했다, 어쨌든 했을 때 얼마까지 갈까?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내가 좋아 보여서 샀는데, 근데 균형표는 이걸 뒤집어 생각을 해요. 언제? 얼마까지 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균형표는 이게 항상 좀 쌍으로 움직이고요. 이 두 가지가 합치되면 더더욱 이제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트 평면에서 이것이 1차원이라면 2차원을 만들고요. 여기 이제 시간의 속도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가미하면 이제 3차원으로 가게 되는데 목표지의 특징은 대체로 비율법보다는 배수법을 씁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시세에서 습성에서 추출합니다. 뭐 인과론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밟아온 시세의 그 어떤 보폭, 그 전에 나타났던 길이 이런 것들에서 반복시키는 부분이 있고 중심적 사상, 이것도 이따가 그림 나오면 됩니다. 그다음에 파동이 바탕입니다. 목표치를 정할 때 기본은 파동이 바탕입니다. 목표치를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배열에서 올라갈 때 순차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을 보고 거기까지 가겠다. 균형표 같으면 역배열에서 올라갈 때 구름 하단이 어디 있고 상단이 어디 있더라. 혹은 뭐 직전 고점이 어디 있더라 그러는데 직전 고점 그러면 파동이 나와버리죠. 그러나 이평선이나 일목의 구름대라든지 긴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파동은 아니거든요. 좀 성격이 다른데 기본은 파동을 바탕으로 합니다. 시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보면은 목표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비율법과 배수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파동이 바탕이 된다고 한 것은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파동이 있을 때 하락과 상승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한 하락의 길이가 있고요. 이건 이제 되돌림 비율이라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하락할 때의 길이와 진행되는 현재 시점에서 이 폭들 이걸 이용해서 써먹어 갑니다. 써먹어가고요. 혹은 성격을 가져오기도 해요. 하락의 시발점과 하락의 종점, 출발의 시작과 끝 이런 것들도 보기도 합니다. 성격을 보는 거죠. 성격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혹시 떨어질 때 전에 상투 치고 처음에 빠질 때는 얼마 빠지더라. 이런 식으로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봅니다. 어떤 동네인지.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1, 2, 3, 4, 5로 가면 5번 파동은 1번 파동과 같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파의 0.618 뭐 1에서 3의 0.618 이런 식으로 배수법이 나오는데 1파와 5파가 같을 수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 파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동적, 능동적은 일목균형표 용어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와가지고 상승이 예측된다. 이건 이제 시세가 바닥을 쳤다. 올라간다. 얼마까지 갈까? 이게 이제 예측이 필요한 순간이고 예측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그냥 잡는 게 아니고요. 그랬을 때 현재 진행되는 파동을 능동적 혹은 태동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태동형이라고 하고요. 이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동적은 뭐냐고 하면 이런 부분조차도 없을 때 떨어지고 난 지점에서 얼마나 갈까를 볼 때 비율법도 있고 균형표는 이전 시세의 습성을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하락 파동 이 부분을 배수법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역 헤드 앤드 숄더 같으면 이렇게 돌아가면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정수리 제일 바닥과 목선까지 올라온 폭을 그대로 올리는 방법을 쓰기도 하죠. 예, 뭐 이 파동이나 이 파동이나 결국은 같아졌지만 이전 파동을 이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예, 저것을 이제 수동적 목표치라고 합니다. 반전법에는 가장 잘 알려진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들이죠. 예, 이건 보세요. 전체 하락이 끝나고 올라갈 때 얼마를 올라갈까? 그러면 전체 하락에 대해서 3등 분선을 그어가지고 33%, 66%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등 분선을 그어가지고 절반 50%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5%씩 이렇게 올라가겠죠.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피보나치 비율이 나옵니다. 38.2%, 61.8%.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점에서 떨어질 때도 그렇고요. 61.8%대도 지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이것은 그냥의 조정이 아니라 뭐 완전히 뒤집힌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런 방법들은 기술적 분석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모두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각도, 이 부분에서도 이 시간론 같은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이론가도 그런데요. 여기는 또 8등 분선을 씁니다. 8등 분선이나 4등 분선이나 거의 같으면서도 한 번 더 세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8분의 1로 가면 12.5%가 나오는데, 뭐 여기서 8분의 4나 뭐 2분의 1이나 다를 바 없죠. 그죠? 8분의 2나 4분의 1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근데 8분의 3이라고 하는 분할 비율은 37.5%에서 피보나치 수율이나 이거와 결국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8분의 5라고 하는 거, 퍼센트가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8분의 5라고 하는 분할은 62.5%이기 때문에 이 역시 피보나치 비율이나 뭐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얼추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현재 시세가 돌아갈 때 이전 하락이나 이전 상승에서 떨어지는 폭을 직전 전체 길이를 가지고 잡아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은 소극적이죠. 그런데 균형표는 이 마지막 파동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능동형 파동을 가지고 씁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파동을 어떻게 가격을 잡아내느냐 하면 뭐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막 출발할 때는 통상 전체 하락에 대해서 위를 잡거나 여기에 뭐 기준선, 구름 하단, 구름 상단, 이평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가격 마디를 가지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수동형이 있었고요. 이 폭을 그대로 올리는. 근데 지금 배울 것은 능동형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시세가 한번 상승했다가 눌림지고 돌아선다고 했을 때, 첫 상승했던, 이게 이제 1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눌러주는 2파동이 있고요. 이제 이 3파동이 갑니다. 가는데, 이 첫 번째 상승한 폭 있죠. 그리고 고점에서 내려온 눌림목 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바닥과 바닥끼리의 폭입니다. 얼마를 이렇게 올렸더라? 얼마를 올렸더라 하면서 이 바닥끼리의 폭을 또 이용을 하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고요. 이 섭성해서 가져와 가지고 이용을 하면 이건 여러분 타이틀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기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균형표에서 말하는 목표치를 적용시켜 나가는 방법의 기호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상승 파동의 폭을 첫 고점 여기를 중심으로 삼습니다. 자, 균형표가 중심사상이라고 했죠. 시간의 전개도 그렇고요. 중심사상을 썼는데 여기서 중심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걸어가면 이렇게 왼발이 앞을 나갈 때는 오른발이 축이 되고요. 다시 걸어갈 때는 다시 한 발 더 나가면 왼발을 축으로 해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축을 기준으로 가는데 보폭은 대체 비슷하지만 시세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첫 상승했던 이게 이제 오른발이고, 오른발이 이게 왼발이라면 여기를 기준으로 그대로 올리는 거죠. 그대로 올리면 이게 이렇게 되고 영문의 이차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호상 일목에서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방법이 빨리 머리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 방법을 가지고 기호를 외울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는 이것을 이청배라고도 합니다. 예. 이청배라고 하는 건 이 한 폭만큼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이청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방법은 예, 이 지점을 중심으로는 그대로 둡니다. 아까는 올라온 폭을 올렸고요. 이번에는 후퇴한 폭을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중심은 여기에 그대로 두고요. 이 밀었던 만큼 다시 올리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V 계곡 그러죠. 산에 가면. 그러니까 그 계곡이 깊어진 만큼 산 정상에서 다시 위로 올리는 거죠. 이것을 V 값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고점에서 내려올 때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하락의 폭을 그대로 뺍니다. 그러면 하락 이 값이 되고요. 그다음에 돌아갔던 폭을 그대로 밑으로 빼면 이게 V 값이 됩니다. 상승과 하락은 방향만 뒤집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N 가격 목표치는 이 첫 상승의 높이를 아까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중심점.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중심을 C 눌림목 지점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N 값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제 파동으로 세자면 1, 2, 3파가 있을 때 3파는 이꼴 1파와 같다라고 보는 거죠. 엘리어트는 이론에서는 대개 이것의 이 다음이 1.38이나 1.618 이런 식으로 좀 확장되는 쪽으로 보는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세세에서 보다 보면 그 직전에 진행된 폭이 그다음에 그대로 진행된 다음에 뒤집히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문에 인쇄체 대문자 N차가 이렇게 주로 쓰죠. 그죠? 그러면 첫 폭과 그다음 폭이 같죠. 다만 여기 이제 글자는 여기 바닥까지 다시 내려와 버리니까 저점과 고점이 같지만 통상 우리가 N 상승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폭과 이 폭이 같다. 그럼 금방 외우십니다. 금방 외우시고. 그 다음에 NT는 제가 볼 때는 일목사님 이분이 이런 식으로 VE 만드는 내용을 설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추해낸 것이죠. 예, 역으로 이렇게 추적했는데 NT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는 바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점 폭을 N처럼 이 눌림목 저점에다 더하거든요. 실전에서는 이것이 폭이 아주 작게 되면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제가 균형표 원전을 쭉 보다가 보니까 뭐 이분이 딱히 그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락 N짝이기는 한데 예, 이 통상 이 시간의 배열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배열이 어느 정도 비리미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전체가 뭐 한 달 이상 떨어지는데 반등이면 한 이틀 3일에 불과했다 이런 식으로 잠깐 돌아가거나 이런 경우에 NT법을 이렇게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원전에서 설명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서 보면 이렇게 겹치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일목에서 S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저점을 쓴다든지 이런 NT법을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 패턴에서 수렴형 패턴인데요. 그 영문으로 보면 P자처럼 생겼으니까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고점과 저점에서 축소된 폭만큼 이용을 해보는 것이죠. 축소된 폭만큼. 이건 이제 파동의 습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Y파는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점차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는데 벗긴 만큼 빼고요. 뺀 만큼 더 올라가면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달성을 하면 Y 파동의 구성점이라고 하고 이 Y자가 상승의 끝자락이 나오고 무너지면 대단히 큰 하락이 나오기 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케다에서 말하는 양봉 끝에 대음봉으로 두들겨 패는 장악형 그리고 포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죠. 그죠? 다 덮어 씌운다는 장악했다. 보자기 덮어 씌웠다. 포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패턴. 그 다음에 떨어지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뒤집으면 이 자체가 Y가 됩니다. 그러면 하락하던 시세에서 음봉 전체를 양봉이 뒤집어 씌워버리는 이런 것들이 반전형 패턴인데 그 반전형 패턴이 나올 때 이 목적은 사전에 목표치를 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러한 습성들이 접목이 되면 그 다음 저점이 얼마일지 고점일지를 알 수 있고요. 시세는 이게 Y파 같은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격이 정확하게 Y 목표치를 달성하고 떨어지면 그것은 진실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뭐 우리를 혼동을 주기 위한 시세의 움직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서 저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한다면 진의죠. 여기서 진의는 상투 치겠다, 바닥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봅니다. 그다음에 S 계산법은 계산법이라 할 건 없습니다. 이거 뭐 어느 기술적 분석이나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런 거 나옵니다. 그다음에 하락할 때 만나는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능동형, 수동형이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동별로 추가 배수법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 시세가 진바닥을 짚고 길게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게 그죠? 그래서 한 번 가고 말 리가 없지 않습니까? 소시세이면 몰라도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간다면 이것을 위로 배수법으로 계속 올립니다. 한 번 올리면 2배였죠. 이걸 다시 올리면 4배가 되고요. 그 전체를 올리면 8배가 되는데 이게 또 완벽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기본 개념은 일목산인 말씀은 이야기는 큰 시세가 한 바퀴 돌아서 완전 바닥을 찍고 돌아가면 첫 파동에 한 8배를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V값 이런 것들도 위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뭐 3배, 4배 올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러분 2배, 3배, 4배, 8배 갈 정도면 시세는 이런 식으로 큰 파동을 그리면서 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뿐만 아니라 직전의 파동들이 나오고요. 또 혹은 이렇게 장기 상승이 왔다면 이 전체 파동이나 현재 파동에서 들어오는 목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참 진행되고 난 뒤에 되돌아가 보니 첫 파동이 벌써 8배를 왔네? 그런데 최근에 진행된 파동하고 목표치가 거의 걸린다. 그럼 상투칠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배반치라는 이런 것들은 파동의 성격들입니다. 일목 용어 중에 이제 이 뭐 결정선이니 기본선이 하는 것 있습니다만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확하게 뭐 일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파동의 성격을 보는 겁니다. 하락의 초입과 하락의 초입, 하락의 말기나 그 뒤 어떤 파동의 성격상 비슷하게 나오면 그것을 고점이 다 왔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일목균형표 목표치 잡는 방법을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뭐 주막안산처럼 빠르게 열거했던 이 방식들을 어떻게 해서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 거의 다 실전에서 맞는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근데 실제 해보시면 안 맞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면 다른 것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이렇게 잡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그냥 나가면 망망대지 않습니까? 그래도 얼마 정도 가격 레벨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가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이런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이제 실전편 책에 올라간 것들이어서 그림은 사실 좀 오래된 것들입니다. 여기가 44만 5천 원이고요. 여기서부터 1차 상승을 하는데 60만 5천 원까지 16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을 한 배 올리면 이 값인데 여러분 첫 파동이 길면 길수록 이 값이 한 번에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리기 때문에 떨어졌던 폭까지 해서 더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파동의 길이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값은 처음부터 바로 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첫 파동이 길면 길수록. 그 전에 N이 오고 V가 오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 종목은 바로 갑니다. 바로 가가지고 이 16만 원을 60만 5천 원 고점이 더하면 76만 5천 원이죠. 근데 이 종목이 이날 장대 양봉입니다. 이게 초대행주거든요. 초대행주가 장대 양봉을 벌어지면 여기 밑에 있는 라인들하고 이게 확 벌어집니다. 바로 벌어지는데 결과론적으로 여기 상투를 치는데 이게 7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 시세는 이 폭과 이 폭이 어떻다? 정확하게 이 값이 와가지고 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은 시간론 일목균형표 기본수치를 사실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게 보시면요. 이게 올라갈 때 이게 13mm입니다. 여기까지 13mm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13mm 옵니다. 그러면 일자가 반복됐죠. 일자가 반복되고 13, 4천의 일목은 이제 기본수치죠.
네, 일자가 반복되면서 거기에 가격도 2배 와가지고 만나는데 이날이 직전 최고점에서 보면 52일입니다. 이거 일몰 기본수치입니다. 2기입니다. 2기. 26의 절반은 13이고요. 26의 2배는 52가 됩니다. 요 3등분 하면은 9가 되고요. 9, 17, 26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꼭 맞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우리는 다 이제 결론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가격 묵지와 시간의 리듬 이러한 습성들을 알고 계셨다면 이 종목이 76만 5천 원까지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가지고 계시다면 기분이 엄청 좋죠. 네, 당연히 기분이 좋죠. 많이 올랐으니까. 뭐 바닥에서 사셨던 중간에 사셨던. 그런데 이런 가격 시간이 합치되는 지점에서 딱 최고가가 나와버리면 살짝 경계가 오죠. 그럼 미리 조금 파시거나 그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날 보면은 중심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요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양봉 깨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것은 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52만 5천 원에서 60만 천 원까지가 7만 6천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4만 3천 원이 떨어졌는데요. 이 폭을 여기다 붙여버리면 그것이 이제 N값이 되고요. 이 폭을 이만큼 올려버리면 이 값이 됩니다. 이 값이 얼마냐? 67만 7천 원이 됩니다. 60만 천 원에 7만 6천 원을 더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68만 7천 원이 상투인데요. 상투인데 이 경우에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V값. 여기서 4만 3천 원을 눌렀지 않습니까? 그럼 60만 천 원에 4만 3천 원을 더하면 64만 4천 원이 되죠. 64만 4천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것을 한 번 더 더해버리면 68만 7천 원이 됩니다. 이 상투 68만 7천 원과 가격이 똑같습니다. 이걸 2V, 3V, 4V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목표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힘들어져서 그렇게는 잘 안 쓰고요. 이것도 시간으로 보면 사실 좀 재미있습니다. 이게 올라올 때 이게 17일 걸렸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6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떨어질 때 16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락과 이 상승이 일수가 떨어져서 같다. 균형표의 그 대등수지에서는 이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격리, 떨어진 상태에서 같이 와버렸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17일몰 기본수치인데 올라갈 때 17일, 그 다음에 16일의 상태로 치는데 이게 목표치를 때려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대음봉으로 때려버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케이스죠. 제가 그런 것만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기, 제가 이제 녹화를 화요일 날 합니다. 지금 6월 7일 날, 7월 6일 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미리 그림을 이제 주말에 만들어 놨죠. 제가 이제 녹화를 위해서. 오늘은 삼성전기 주봉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건 주봉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14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12만 4천 원까지 눌렀다가요. 이 보면 가격 조정이 좀 덜하고 시간 조정이 좀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기준선 바로 위에서 타고 올라가는데 22만 3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경우에 이 상승 파동을 여기서 더하되 두 분을 더하면 이게 25만 6천 원이 되는데 20만 3천 원 갔으니까 여기는 미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두 배를 하면 21만 4,300원인데 여기서 22만 3천 원이 나왔죠. 그러면 21만 3천 원 대비 한 9천 원 정도 더 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제 애매해진단 말이죠. 이게 이랬을 경우에 남은 건 그겁니다. 지금 현재 22만 3천 원이 왔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25만 6천 원과 28만 원까지 이번에 바로 갈까 아니면 이것은 이 다음 기회로 갈까? 그럼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과 가격 폭을 보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반 여건상 25만 원까지는 지금 좀 무리 같다 했을 때 다른 걸 둘러봅니다. 이 보시면 이 주봉인데요. 이게 14주고 이게 14주입니다. 여러분 14주를 쉬고 14주를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옵니다. 이 값은 달성했는데 나머지는 못 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보면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은 그죠?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이 레벨에서 시간이 와서 때려가지고 조정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조정을 받고 다시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파동을 가지고 돌리는 이 목표치 방법도 있지만 애초에 잡아놨던 것들이죠. 그러면 이 다음에 갔을 때 25만 원이나 28만 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것은 현재 여기서 나온 파동에서 나온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밟아가면서 만약에 파동이 나온다면 이걸 가지고 또 잡습니다.
그 지금 현재 능동형이 되고 지나고 나면 이건 이제 일종의 수동형이 돼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여기서 조합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격 지향점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은 것에서 뭔가 가격대에서 몇 개씩 겹치는 구간이 있으면 거기가 이제 될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고요. 이거 떨어질 때 하락의 N자를 목표치를 계산을 하면 N 값이 15만 7,500원이 나오는데 15만 8,600원에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삼성전기입니다. 이 이제 하락의 N자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네, 상투를 치고 어디까지 오느냐면 15만 8,500원까지 나왔습니다. 네, 떨어졌는데 이게 N자로 계산하면 15만 7,500원이니까 이거하고 지금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나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날짜가 마지막 하락이 17일입니다. 일목의 기본 수치. 예, 요거 떨어질 때 그렇고, 그리고 이제 74일이니까 일목의 76 기본 수치는 이틀 남았고요. 17일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 전체가 여러분 26 변화일 이 고점으로부터 채워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월요일 날 오늘 화요일인데요.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6 변화일 때문인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일목의 이 변화일이 지나가면서 여기서 크게 반전이 나왔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올라갈 때 목표치 시간 부근, 떨어질 때 시간과 목표치 부근에서 바닥이 나오고 전환선 기준선 호전이 일어나고 구름대를 돌파한 상태에서 구름 교차점 지나가면서 후행스평 고점 통과하면서 바로 장대 양봉이 붙어버렸습니다. 붙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리락 배당락 이런 걸 수정 조과를 했기 때문에 원래 옛날 가격과는 다르고요.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얼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15만 2천 원대에서 5만 6천 원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락 N자가 6만 8,800원이고요. 돌아간 것을 다시 누르면 6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앞에서는 설명을 안 했는데요. 갈수록 어려집니다. 응용계산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치는 달성을 했는데 그 다음 목표치 갈 때까지는 너무 먼데 그러면 시간을 좀 보고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게 다음 목표치까지 갈까 말까 하는데 이미 시장에 뭔가 변화가 와요. 그럼 도대체 여기 뭐가 있었지? 그럴 때 중간값을 한번 써봅니다. 이 경우에는 N과 V의 중간값이 68,6,800원이고요. 실제 저점이 66,500원입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결과론입니다. 이게 66,800원에 돌아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65,000원까지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N과 V 이건 이제 응용계산치라고 합니다. 응용계산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시간 같은 건 이야기를 안 드리고 하락의 N자로 떨어졌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있던 제가 제일 바닥에 이 주식이 이제 상당 기간 오래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 입금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는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이제 사봤는데 제가 이걸 월요일 장중에 일단 절반을 팔았습니다. 추세 진행 중인데 왜 그런가 하면 주봉에서 보시면 이 기준선이 여기 있죠. 자, 고가에서 26이 지나기 때문에 살짝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떨어지기 전 기준선이 95,950원이니까 그냥 96,000원이라고 할게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일목균형표는 최근 26개 봉의 고가지가 중심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하락의 절반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일봉으로 한번 가보죠. 일봉으로 가보시면 자, 알테오젠이 여기서 뒤집어서 들어 올려가지고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월요일 날 장중봉입니다. 97,5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아까 하락의 절반이 96,000원대였죠. 그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상승이 이게 11,300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많은 단위죠. 그죠? 그것을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한 것이 일목에서는 이걸 2라고 합니다. 2. 제가 폰으로 보시는 분은 좀 그림이 복잡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쓰려고 했더니 잘 안 써지네요. 그러니까 한 번 올리면 이 값 2,100원이고요. 한 번 더 올리면 2가 되니까 3배치가 됩니다. 그것이 얼마냐? 97,400원이에요. 97,500원을 지금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하락의 절반도 오고 여기 왔어요. 근데 변화일에는 이틀 모자라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하락 전환 확인을 하는 것을 보고 팔 거야 그러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 분봉이 추세를 태거나. 그런데 조금
한 미리 이용해 볼까 하면 일목산인이 이제 그런 표현을 가능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용을 그런 경우에 외상으로 산 물량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이익을 챙겨보는 거죠. 어차피 손실이 아니니까, 이익이 난 상태니까 외상으로 산 건 조금 팔아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 파생으로 치면 미리 뭐 풋을 산다, 예, 선물 매도 공격을 한다 하는 부분은 이게 분출하는 시세에서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변화일도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방향으로 따라가면서 나 살짝 미리 좀 줄여볼래. 예. 근데 이것이 이제 화요일날 장중에 좀 흔들었습니다. 살짝 갔다가 조금 흔들었습니다. 예, 흔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당장 현재 실전입니다. 예, 제가 이건 실전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매도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여러분 조금 얼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락이 왔었죠. 예, 폭락 직전에 제가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봉이 26개, 한두 개가 요렇게 삼중천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종가로 계산하면 여기고요. 예,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26 지나고 27자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질 때 제가 잡았던 목표치가 얼마냐 하면, 여기서 이 값이 29,600이 나옵니다. 이건 아마 달러 베이스일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두 배를 닦다면 돼요.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떨어질 때 봉이 12개 아마 12개 똑같을 겁니다. 일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닥 나올 때도 제가 이쪽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사이트입니다. 예, 그쪽에 보면 이건 29,300이라고 목표치가 나오고요. 395가 나오고요. 실제는 29,560에 나옵니다. 바닥이. 조금 전에 보신 그 사이트에서는 3만 원을 찍고 딱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완전히 맞는 거죠. 이 하락폭을 그대로 빼가지고 이게 이 값입니다. 그죠? 달성입니다. 비트코인 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선물에 이용했던 과거 뭐 사례입니다. 제가 실전편 책에 있는 겁니다.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값이 267.56이고요. 실제 267.35에서 저점도 있는데 30분 봉의 개수를 보면 최고가에서 52, 일목기본수치. 예. 그 다음에 이 첫 눌림 저점에서 42. 이런 시간 마디에서 걸려서 돌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구름 상단 근처 걸려서 떨어지던, 구름도 떨어지고 기준선도 떨어지는데 반등하다 걸립니까? 예, 이 기준선이 걸립니다. 기준선이 걸리면 이 하락의 절반이죠. 하락의 절반이죠. 이건 뭐 배수법이나 비율법도 아니고 이제 균형표 자체의 중심값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다가 또 떨어집니다. 훅 쏟아지다가 여기서 돌아가는데 어디 걸립니까? 기준선에 또 걸립니다. 기준선에 또 걸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 왔단 말이죠. 이게 지금 시간하고 가격 일치점이니까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기서는 일단 뭐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혹은 용기 있다면 이제 롱 포지션을 좀 사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건요, 선물 3분봉입니다. 예, 뭐 이것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락이 이 값이 있고 이 값이 있고요. 212.5 목표치 나오는데 212.55 여기서 찍고 돌아갑니다. 올라가면서 N자가 목표치가 216.05이고 지금 장중 216.05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수평하는 이전의 구름의 축선이 있잖아요. 여기 수평하는 선이 있으면 이전의 시세는 흔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반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걸리기 쉽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현물 종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떨어지던 시세가 목표치 달성하고 돌아 올라갔는데 N자로 올라가가지고 구름을 다 벗어났지만 후행스피는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데서 걸리기도 합니다. 시세의 습성, 축선의 중심 걸렸습니다. 이 뒤에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할 수 있지만 수익 낮잖아요. 그럼 챙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가 출발하면 한 8배 간다 이런 표현들인데 과거 사례 한번 뒤져보니까 이건 제가 2003년부터 쓴 실전편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 삼성전자 아주 과거로 가보시면 92년 5월 30일 날 25,300원에서 야 여러분 삼성전자가 25,300원입니다. 이거 액면가 5,000원대입니다. 92년 1992년 92년 네. 거기서 보면 첫 상승 42,000원까지 갑니다. 42,000원까지 92년에 25,000원에서 이 상승이 나중에 최종 상투까지 몇 배를 가냐면 9배를 갑니다. 9배가 17만 5천인데 17만 6천원 상투를 칩니다. 근데 이건 그냥 흘러들으십시오. 네, 여기까지 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건 현대 엘리베이터 제가 여기서 두들겨 팰 때입니다. 언제냐? 2003년입니다. 제가 실전편 원고 책을 이때 썼기 때문에 이때 사례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4,100원에서
일목에 81변화일인데 80일까지 올라가지고 15,600까지 갑니다. 이건 첫 상승의 7배가 올라갑니다. 8배가 안 갔어요. 그리고 조정받고 가는데 마지막 파동이 제가 좀 말이 빨라집니다. 마지막 파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배가 올라가느냐면은 또 7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80일과 이 80일이 날짜가 똑같습니다. 좌우 대등수치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여기 매도를 한 날입니다. 네, 이건 뭐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같이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 못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세를 다 맞췄다 그렇게 믿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걸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여러분 2002년 여름부터 한국경제TV를 출연을 했고요. 2002년 9월 30일 날 TV 방송을 하면서 10월 10일에 대변곡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0월 10일 날 급락하다가 바닥을 찍고 그 다음 날 쌍바닥 조금 더 흔들다가 뒤집어 올라가는데 지수가 1060, 943에서 여기 떨어지는데 460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이 그림이 여러분 그 당시 한국경제TV에 나갔던 그림 그대로입니다. 제가 파일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렸는데요. 이 경우에는 습성입니다. 여기서 올라가고요.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죠. 그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떨어지는 폭과 비율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이게 586이 나와요. 왜냐? 떨어질 때 122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121을 더하니까 586이 나옵니다. 이게 거의 바닥자리가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이 1066 이게 이제 그 외환 위기 이후에 2000년 1월 4일 날 아침에 기분 좋게 1066포인트를 개장하는 첫날 딱 찍어버립니다. 다들 기분이 좋았는데 그게 상토였습니다. 이게 대우부도 날 때고요.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요. 이 9.11 테러 찍고 돌아갑니다. 9.11 테러 찍고 돌아갑니다. 이건 외환 위기 이후에 기업들의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은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년을 기어버리는데 여기서 올라갔다 떨어질 때 이게 비율이 76.6%를 조정합니다. 직전 상승에 대해서 76.6%. 이번에 76.6%를 이야기를 하면 575가 나와요. 실제 바닥이 2002년 10월 10일이 676 변화일입니다. 미국장 보시면 역사적 저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676 변화일인데 목표치를 이걸 찍어버립니다. 이건 좀, 그 다음에 이제 Y파동. 사례들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2002년 4월 22일에 나왔던 943포인트 상토입니다. 여기 보시면 직전 저점을 하회를 하죠. 시장이 이렇게 N자를 올리면서 가다가 일단 딱 깨면, 올라다 딱 깨면 이게 Y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바로 떨어지는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고점을 벗겼단 말입니다. 벗겼는데 이전에 떨어질 때 하락폭 18.27포인트를 직전 고점에다가 더해 보니까 944.5가 나옵니다. 실제 상투는 943.54를 찍고 일봉이 덮어씌우기 시작하고요. 주봉이 전체가 덮어씌우기 시작합니다. Y자가 나와서 그 뒤에 폭락을 해서 내려갑니다. 이때도 제가 실전 매매를 하고 있을 때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일목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지수가 지금 1985년 10월 달에 삼각 수렴을 끝내고 우리 시장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1989년 15포인트 가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에 조정 받는 과정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전 상승할 때의 주요 맥점에서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96년 요 보면 이게 여러분 제가 6월인가 그럴 거예요. 이 파동을 이탈하면서 제가 멀리 도망가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1994년경에 이게 지수가 450대에서 시작하는데 지수가 뭐 2천 간다 얼마다 막 이럴 때입니다. 그때 왜냐하면 파동만 이렇게 그려놓고 근데 이걸 깨버립니다. 깨고 외환 위기 때 보면 여러분 이 277과 여기 274가 마주 보거든요. 이 그림을 제가 어디에 걸려놨냐면 2000년 1월 7일 1066 상투지고 대우부도 나고 떨어지던 지점에다가 똑같이 이 그림 그립니다. 이게 그 당시 올라왔던 그림 그대로입니다. 여기 489고요. 이전에 80년대에 올라올 때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한 1년을 박수 치다가 9.11 테러 때 잠깐 깨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균형표와는 관계없고요. 이전에 섭성 그랬기 때문에 한번 아이디어를 좀 떠올려 본 것이고요. 이건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그 일목이동 너튜브에서 이 부분 상세하게 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려 가지고 끝자락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마지막 바닥은 이 첫 하락이 26일이고요. 이 하락이 26일이라서 일수가 같고 일목균형표 기본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락 떨어지는 것의 이 값이 562.9고요. 실제 바닥이 562.3인데 과거 이 당시에는 코스닥이 이렇게 56.29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배수법으로 올렸죠. 100단위로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이 목표치 달성입니다. 그리고 이 하락과 이 하락 전체를 같이 보면 565.5가 납니다. 얘는 56이 나옵니다. 같죠. 그리고 이 떨어지는 일수 9일이고요. 이 떨어지는 일수가 10일입니다. 이 올라가는 게 13일이고요. 요거 떨어지는 게 12일이고요. 이게 12일입니다. 그러니까 26 일수가 같고요. 떨어지는 이 폭이 같고요. 마지막 하락 폭이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날짜들이 같습니다. 12일, 12일, 13일, 12일, 9일, 10일자에 대음봉 옆에 조그만 봉 하나 도지 비슷하게 달아놓고 양 세 개 딱 뜹니다. 그래서 뒤집어 올라갑니다. 이제 이건 제가 얼른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너튜브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균형표에서 말하는 목표치 잡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과 그 다음에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덜 되시면 다시 올라오는 영상을 한번 몇 번 돌려보시고 이번에 이 개념은 완벽하게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